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미용 기술, 영국의 굴욕을 주다. 2. 삼성의 기술력. 3. 한국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변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 몇몇 인원들은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외국인들이 바로 이발소를 골랐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영국인 엄마와 딸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얼굴에서 무수한 털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진 딸의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고 딸이 제일 와보고 싶어 했다던 한국으로 도망치듯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딸은 한국 여행 중 아주 특이한 한국의 이발소에서 하나의 사건을 겪은 뒤에는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딸과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특이한 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국 여성 캐밀리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딸이 있다면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산책하러 가거나 같이 쇼핑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평범하게 살아오겠지만 저의 딸 누나는 이러한 생활들을 꿈꾸는 것은 약간 힘이 드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딸인데요. 물론 딸인 누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누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선입견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작고 귀여운 딸인 누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처음 영국에서 지금의 누나를 낳게 되었을 때 저의 남편이 출산실에 함께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누나를 보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을 드러냈던 표정과 저에게 도움을 주시던 의사분들조차도 당황했던 모습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누나의 얼굴에는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은색의 점 같은 것들이 얼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저의 몸을 회복하면서도 딸인 누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을 담당해주신 영국의 의사분께서도 누나가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례로 누나가 가지고 있는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하나씩 검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부분 빼고 누나의 몸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욱 건강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마음이 놓였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증후군 중 하나로 알려진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누나는 이제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과 같은 털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누나의 병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누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누나의 희귀병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삶을 살아나갈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1년, 2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의 상태로 성장하게 될수록 얼굴에 털이 함께 길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누나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어떻게 하면 누나가 행복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분들과 희귀병만을 담당하는 영국의 의사분들을 전부 수소문해 찾아가 보았지만 지금 누나의 병은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그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환호감이 덜 들게 하는 것만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몇몇 의사분들은 누나의 희귀병 증상이 전 세계에 얼마 없는 증상인데
누나 자체를 자신의 논문 대상으로 삼아도 되겠냐는 무례한 질문까지 하며 마치 누나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무언가 연구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은 저로 하여금 영국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나라인지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쯤 저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도 저와 갈라서게 되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혼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누나의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보면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확실한데도 누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누나를 처음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누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저로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나를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인데 어떻게 저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는 말과 함께 누나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책임 또한 있기에 지금 누나가 겪고 있는 희귀병도 우리가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어야만 누나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볼 때마다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샌가부터는 누나와 저와 함께 밖에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나날도 늘어만 가게 되었죠. 남편은 평범한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누나가 어느 정도 성장할수록 집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어들며 방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남편은 저와 누나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해 새로운 가정을 이미 다른 삶의 터전에서 꾸려나가고 있었죠. 누나와 저는 누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저 누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만을 보이며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나기는커녕 무언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누나와 저의 상황을 특수하게 생각해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누나와 저의 삶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저는 괜찮아도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게 될 누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서 무언가 막막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 누나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아마 그때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영국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얼굴에 털이 있는 누나가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특수한 장애인들만을 관리하는 대상의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누나가 입학하는 것을 지속해서 거부하더군요. 그리고 누나도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점점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들이 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누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누나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작고 여린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누나의 모든 힘든 과정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일 큰 문제는 누나의 얼굴에 자라나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다른 피부에 털이 찔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따로 미용을 배우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 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 관리해주고 싶어도 늘 제대로 자르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들이 누나의 눈 부위를 접촉하게 되며 누나가 더욱 불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영국의 미용사들에게 누나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관리해주기를 부탁해보았지만 대부분의 영국 미용사들은 누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는 전부 다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의 가위에 누나의 병이 옮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 매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누나와 저를 쫓아낸 적도 있고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당장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상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나와 저는 점점 더 사회와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누나는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고 저 또한 어느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나라라면 오히려 누나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러한 기준에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면 누나와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누나와 저의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누나가 살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 적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누나와 함께 무언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거기 있었던 한국인분이 유일하게 누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사탕을 쥐어주었던 단순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누나와 관련된 모든 학업을 중단시켰고 잠시나마 한국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누나는 고통스러운 나라 영국을 피해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영국의 이웃주민 중 한 사람이 부산에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해서 저를 어느 정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컸기에 부산으로 간 것도 있었죠. 도착한 부산은 바다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하고 며칠간은 그저 누나와 함께 부산의 길거리들을 걸어 다니며 다행스럽게도 몇몇 사람들만 누나의 얼굴을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신기하게 쳐다볼 뿐 그것을 막 징그럽게 생각하거나 누나의 눈앞에서 직접 화를 내며 한국을 떠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제대로 된 산책이 힘들 정도였는데 부산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큰 충격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소개받은 지인분 그리고 누나와 함께 부산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무언가 신호등의 색깔 같은 간판이 눈에 보였고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니 안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분께서 또 다른 노인분들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평소 제가 생각해오던 미용실의 모습이랑은 전혀 달라서 한국인 지인분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곳은 한국의 이발소라는 아주 특이하고도 남성적인 특별한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에 있던 주인분이 나와서 머리를 자를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보여주면서 얼굴에 있는 털도 잘라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성 주인분께서는 모든 머리는 다 자르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당장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저와 누나에게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내어주셨죠. 누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 한국인 중년 주인분의 모습에 저는 매우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누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얼굴에 털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저 성심성의껏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위한 질문만을 건네셨고 얼굴에 있는 부위를 자르실 때 당황하실 법도 했지만 최대한 누나의 얼굴에 털이 닿지 않게 해주시면서도 멀리서 보았을 때 잘 표시가 나지 않게 아주 섬세한 기술로 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40분가량 아무 말도 없이 작업에만 집중하셨고 나중에는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얼굴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면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나의 머리를 잘라주고 계시던 그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도 무언가 느끼셨는지 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해주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냐고 한 문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매우 많은 마음의 울림을 들려주게 되었죠.
그 뒤 그 한국인 이발소 주인분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주인분께서는 앞으로 누나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할 때에는 꼭 이곳으로만 오라는 말과 함께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을 테니 다른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발소에 오면 언제라도 편하게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과도 같은 털을 잘라주고 관리해주겠다면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오라는 말만 반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배려와 호의의 이러한 모습이 한국인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제일 좋았던 것은 누나도 그 이발소에서 얼굴에 머리카락을 정리한 날에는 다른 영국의 미용실과는 다르게 눈에 하나도 머리카락이 접촉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주에 한 번씩은 그 따뜻한 한국의 이발소라는 곳에 들려서 누나의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비용을 결제해드리면서도 제가 직접 영국의 전통 음식을 요리해드리거나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물을 조금씩 나눠드리면서 그 작은 이발소에서 참 많은 행복한 감정을 느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의 근황을 전달해드리고 그 이발소에 있는 멋있는 중년의 노인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의 매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누나의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용기를 주신 그 이발소 주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가끔 누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길거리의 한국인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며 저와 누나가 받은 사랑을 한국인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한국의 성형 기술은 현재 세계적 수준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인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세력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L 열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L 결풍 영향이 큰데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것이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칩에 히뱀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E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엔비디아는 스카이닉스에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나노미터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 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카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킬로바이트 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AI 칩 GH200분 역시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충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칩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아이큐브 6분, 아이큐브 8불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분, AMD, 미 300분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아이큐브 6, 아이큐브 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 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친나노 AI 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 제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아레테 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의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삼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낼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